아버지, 그만 좀 쉬세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63세의 박성진가명 씨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고단한 뒷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 아버지의 노후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퇴란 이름의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굴레로 말이죠. 박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속한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퇴직 당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꽃다발과 함께 기념패를 받았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릴 수 없었고, 통장에 돈은 있는데도 손이 떨려서 10,000원짜리 한 장도 쓰기 망설여졌습니다. 나를 위해 10,000원 이상 쓰는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가족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퇴직 후 이 땅의 수많은 60년 대생 가장들은 진정한 휴식 대신 또 다른 생존을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대기업 나왔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노후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맞이한 현실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례, 아버지는 퇴직했지만 통장은 퇴직하지 않았다. 강동구에 사는 62세 이현철 씨는 퇴직 후 매달 200만 원씩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준비 중이고 딸은 아직 대학원 재학 중이죠. 본인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한 달에 150만 원을 벌고 월세 4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지냅니다. 친구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자 그는 씁쓸히 웃습니다. 아들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이현철 씨는 심장이 좋지 않아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약값이 아까워 약국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지출이 가족을 위한 지출을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은퇴일까요? 두 번째 사례의 자식은 커갔지만 내 삶은 줄어들었다. 65세 김미숙 씨는 과거 한 대기업 총무팀에서 일하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자녀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낸 뒤 노후를 위해 작은 식당을 시작했죠.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식당은 폐업하고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 청소일을 합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한 개로 때웁니다. 저녁에는 TV도 안 켭니다. 전기요금이 아까워서요. 제 손으로 내 삶을 만든다 생각하면 뿌듯해야 하는데요. 자식 교육 끝났다고 해놓고 마음은 아직도 거기서 못 빠져나온 것 같아요. 뭘 먹을 때도 애들 입맛엔 어떨까부터 생각하고요. 퇴직했지만 부모 역할에서는 퇴직하지 못한 수많은 60년 대생들. 이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이미 잊은 지 오래입니다. 세 번째 사례,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중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1세의 박재홍 씨는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며 살아갑니다. 새벽엔 신문 배달, 오전엔 마트 진열, 오후엔 배달 대행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손주 돌보느라 일 못하는 딸 부부 대신 손자 분유값이라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박 씨의 하루는 늘 쫓기듯 흐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도 그는 머릿속으로 손자 기저귀가 몇 장 남았는지를 계산합니다.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누군가는 굶어요. 내 인생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냥 살아는 있어야 하니까. 이런 고백을 들으면 묻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은퇴입니까? 이제는 누군가 말해줘야 합니다. 희생이라는 말로 치장된 노후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위험한 착각이라는 것을.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준비 없이 맞이한 벼랑 끝 같고 누구 하나 이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분리가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 살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만의 삶의 루틴과 소확행이 필요합니다. 하루 10,000원, 그거 자신에게 써도 됩니다. 아니, 써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아끼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법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결국 본인을 병들게 하는 삶은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은퇴한 사람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 쓴 하루였어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감정적 공감 이후 보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정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재 60년 대생 퇴직자분들이 처한 이 위태로운 노후를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바꾸기 위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선언이 늦어질수록 노후는 무너진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네가 자리만 잡으면 난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 자리라는 건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결혼, 취업, 육아, 그 다음엔요? 손주 돌봄, 전세 자금, 이처럼 자녀의 삶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개입하다 보면 퇴직자의 삶은 주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의존하지 않는 노후입니다. 이미 은퇴하셨거나 퇴직이 가까운 분들은 반드시 자녀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예. 엄마 아빠도 이제 소득이 없어. 앞으로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야 해.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나도 내 노후를 지켜야 해.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이 없으면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무너지는 일이 현실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 노후 일자리가 아닌 노후 캐시플로우를 설계하라. 많은 60대분들이 아르바이트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지치고 수입은 줄어듭니다. 이 구조로는 절대 지속 가능한 노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방법 중 최소 하나는 선택해 보십시오. 소액이라도 꾸준한 배당이 나오는 ETF나 배당주 투자. 미국의 SCHD 국내 리츠 등. 하루 1,000원이라도 매일 쌓으면 3년 뒤에는 스스로의 월급이 됩니다. 자신의 경력을 살린 콘텐츠와 글쓰기 유튜브, 강의 블로그, 전자책. 내가 30년 동안 배운 걸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부가수익과 함께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소규모 기술 기반 자격증 취득, 전기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방과 후 강사, 요양보호사 등은 짧은 기간 안에 자격을 따고 지역 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핵심은 몸을 덜 써도 소득이 생기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는 지금만 보장해주지만 설계된 수입 구조는 내일을 지켜줍니다. 셋째, 자신만의 소비 원칙을 세워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아끼면 뭐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끼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돈이 새어 나가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다음의 3가지 소비 규칙을 권장합니다. 일상비와 가족비, 자기비를 나눠라. 하루 커피값, 교통비는 일상비로. 자녀 돕는 건 가족비. 그리고 내가 먹는 영양제나 운동비는 자기비입니다. 자기비를 없애는 순간 인생의 방향도 흐려집니다. 현금 흐름 기반 소비를 하라. 고정 수입연금, 배당 등 내에서만 지출을 설계하세요. 월 150만 원이 들어오면 지출은 120만 원까지. 부족한 30만 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남겨야 합니다. 소비의 기준을 남의 눈이 아니라 내 삶의 질로 바꿔라. 명품 옷, 외제차 대신 내 몸에 맞는 건강식, 좋은 신발, 질 좋은 친구에 투자하세요. 소비의 방향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은퇴 후에야 진짜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아이들 학비를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그 마음의 일부라도 나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하루 10,000원 쓰는 게 왜 미안했을까? 이제는 내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까?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순간 진짜 은퇴 후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 오늘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